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세상 생각보다 길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지수별 혼조, 엇갈린 지표 속 미중 협상 기대,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다우는 내리고 S&P 사상 최고가 행진,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다우 지수는 0.21% 내렸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S&P 500은 0.36%, 그 다음에 나스닥은 0.76% 상승했습니다. 이날 이제 어제는 이제 애플이 떨어졌죠. 그런데 이제 나스닥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우는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컨택은 하루 천하했다라는 겁니다. 하루 만에 다시 나스닥 랠리가 시작된 거죠. 애플이 이제 6거래일 만에 0.8% 이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다우도 내렸고요. 보잉도 2% 급락하면서 다우 지수를 하락을 했죠. 반면에 S&P 500은 사상 최고가 행진을 하고 3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3% 넘게 올랐고요. 아마존, 알파벳,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최소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애플이 빠진 거는 많이 올랐으니까 빠진 거예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애플이 빠진 주가를 페이스북,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려줬습니다. 기술주가 앞으로도 추세라는 게 이제 증명된 거죠. 그러니까 컨택은 그냥 하루짜리니까 지금 이제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컨택이 처음에 오를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꾸준히 올라줬는데 이제는 하루 반짝하고 떨어지고 이런 게 이제 가다 보니까 괜히 이제 컨택주에 투자해가지고 허송세월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1차 고비 온다, 10월 다가온다, 미 항공사들 해고 칼바람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 항공업계가 코로나19의 충격파로 칼바람을 맞고 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종료 기한이 다가오면서 인력 감원, 노선 축소 등이 줄을 잇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는 10월 1일자로 19,000명의 임직원을 일시로 해고하기로 했다. 조종사, 승무원, 정비사 15,770명과 관리직 1,500명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항공기 수요가 급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공 수요는 늘어나지가 않고 정부의 지원금과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행 다니고 공연 보고 스포츠 즐기고 이런 거는 영원히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홍콩서 이제 재감염, 백신 무용지물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2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3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33세 홍콩 남성이 최근 공항 검역 과정에서 다시 양성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재감염 추정 사례가 몇 건 보고되긴 했으나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 코로나 걸렸는데 완치가 됐어요. 완치가 됐는데 이 사람이 어딜 갔냐? 스페인 여행 갔다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재감염 됐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 얘기는 몸속에 있는 코로나가 재발한 게 아니고 스페인에서 다른 코로나가 감염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코로나 변종이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개발됐는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전에 있는 코로나 원종을 갖고 내가 백신을 만들었는데 변종이 지금 참고를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백신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결국은 감기와 같이 완치가 안 되는 병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영원히 치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택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코로나 백신 개발돼도 내년까지 경제 반등 어렵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이 개발돼도 경제를 살리는 처방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백신 수급 문제로 실물 경제 회복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데다 새로운 변종의 출현으로 백신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 자, 기존 전망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집단 면역으로 가거나 대책은 뭡니까? 이게 언택으로 가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거죠. 집단 면역은 스웨덴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온 국민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항체가 형성이 되고 살 놈은 살고 죽을 놈은 죽으란 얘기인데 요건 좀 힘든 얘기고 이제 그 대안은 뭡니까? 지금과 같은 생활이 앞으로 평생 이어지는 거죠. 마스크 쓰고 여행 못 다니고 재택근무하고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6.25 전쟁 터지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려왔는데 혈혈단시로 내려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가족들을 안 데리고 내려왔냐 이러니까 전쟁이 몇 달 안에 끝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분단은 언제까지입니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아주 짧게 예상을 하거나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규 주택 판매 1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지만 소비 심리는 6년 만에 최저로 가라앉았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전월 대비 13.9%. 그래서 90만 천채가 이제 주택 판매가 됐고요. 2016년 12월 이후로 최대를 나타냈다. 그런데 소비자 신뢰 지수는 7월 91.7에서 84.8로 6년 만에 최저로 내렸다라는 거죠. 자, 어저께 엇갈린 지표가 나왔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 사상 최고치예요. 그런데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에 거의 뭡니까? 주택 버블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온 거죠. 그런데 반대로 소비심리는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소비심리가 떨어진 거는 컨택트에 종사하는 이런 서비스 직종들이 이미 실업으로 많이 들어갔고 이들이 이제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언택트 소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로 인해서 도심이 공동화되고요. 도심 주변에 주택 착공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 신축 주택 판매 15년 만에 최대, 부동산 회복세 지속.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재 재판매 공급 물량이 제한적이 되다. 시장 상승 흐름을 놓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러니까 오르는데 나만 못 들어갔어. 그게 이제 두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기존 주택에 대한 불만. 뭐 이게 많으니까 또 뭐가 됩니까? 리모델링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낮은 대출 금리 이게 이제 가장 크죠. 지금 거의 제로 금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산을 옮겨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택을 사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제로 금리다 보니까 2008년도 이전에 주택 버블이 버블 때까지 이제 주택이 올라간 거는 현재 사상 최저 금리하고 주택 수요의 확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이게 데자뷰처럼 나타난 겁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지고 6.5%였던 금리가 얼마까지 떨어지냐? 2001년 1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매월 0.5%씩 2%까지 이제 떨어뜨려요. 그 기준금리 자체를. 그런데 이때 당시 물가 상승률 얼마였냐? 2%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제로 금리와 다를 바가 없었고요. 이렇게 내린 금리는 이렇게 내린 이유는 뭐냐? 이게 닷컴 버블로 이제 실물 경기가 완전히 개판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1% 더 내려요.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 2% 감안하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1%가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미국의 금융기관들 여기서 이제 뭘 하냐? 닌자 대출을 해줘요. 닌자 대출이 뭐냐? 노 인컴, 노 잡, 노 에셋. 그러니까 뭐 수입 없어도 대출해주고 직업 없어도 대출해주고 그 다음에 자산이 없어도 대출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주택 모기지 80%하고 나머지 20%가 이제 홈 에퀴티 캐시아웃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20%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 돈 없이 공짜로 집을 줘요. 거기다가 초기 2년 동안은 장난 이자율이라고 해가지고 장난 이자율을 줬습니다. 그래서 장난 이자율이 뭐냐? 처음 2년 동안은 아예 이자를 안 내거나 아니면 내더라도 아주 낮은 이자율을 내는 게 장난 이자율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잖아요. 2년이 지나면 높은 이자율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집을 팔거나 아니면 상환한 다음에 재대출 받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은 2년 후에 갑자기 금리가 높아지니까 캐시아웃 리파이낸싱 수수료 요걸 이제 벌었어요. 이게 뭐냐? 요게 이제 이자율을 인하하고 추가 대출 등을 통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금융기관의 모기 대출이다. 뭐냐면 2년 후에 갑자기 이제 이자가 올라가니까 새로 대출을 또 땡기면 되잖아요. 대출을 땡기면 되니까 대출을 땡기는데 이런 이제 캐시아웃 리파이낸싱이 쓰여졌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유리한 조건들을 막 달아줍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도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그런 그 위기가 터진다? 뭐 이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만 지금은 이제 도심이 아닌 도심 외곽으로 이제 주택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최대은행 JP모건 2회 재택근무 등 순환근무 연구 도입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경제방송 이제 CNBC 여기 보면 우리는 순환근무 모델을 시행할 것이고 거의 영구적인 조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업무에 따라서는 한 달에 일주일 또는 2주일을 집에서 일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JP모건 같은 투자은행도 IT 기업과 같이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했죠.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이러면서 도심 그 주택의 공실률이 올라가고 상업용 부동산은 폐업이 줄을 잇고요. 그 다음에 외곽 주택으로 가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도심 부동산 하락은 시티나 아니면 웰스파고 같이 이런 이제 소매금융 대출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왜냐하면 도심 부동산 하락이 담보가치 하락을 부르고요. 그로 인해서 부실 자산으로 쌓여가지고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되기 때문이죠. 반면에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로 출퇴근의 공포를 이제 벗어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멀어진 자택이나 인근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엄청나게 큰 연봉, 수억대 연봉을 받는 직원들이 더 빠른 은퇴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연봉을 받아도요, 월세 내고 이제 도심 물가 때문에 굉장히 높아가지고 저축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월세가 싼 외곽 도심으로 옮기죠. 그러면 물가도 싸고요, 사람들하고 어울릴 기회도 많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따라서 이제 파이어족이 원하는 삶이 되는 거죠. 이게 돈 빨리 벌어서 젊은 나이에 은퇴하는 거. 그래서 지금 자산 시장에 길이 있습니다. 양극화는 이제 앞으로 심하게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가 산업의 양극화, 두 번째가 이제 직업의 양극화, 세 번째가 선진국과 신흥국의 양극화, 이렇게 나오는데, 산업의 양극화는 뭐예요? 컨택 기업이냐, 언택 기업이냐. 컨택은 이제 백신 나오면 다 해결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백신이 나와도 코로나가 지속되면 컨택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일단 사람 모이는 것은 힘들어집니다. 여행 수요가 줄어드니까 항공기, 버스, 지하철 이런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설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자동차는 예외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제 시골 가면 자동차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시골 같은 데는 자동차를 이제 2대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부가 이제 2대를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굉장히 창궐을 해서 결국은 이제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승용차가 이제 많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 수요가 줄어드니까 석유 수요는 더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셰일 혁명으로 이제 촉발된 석유 공급 증가는 지속되니까 60불까지는 못 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 40불 정도에서 박스피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이 줄어들고 집이 있는 시간이 늘으면서 집을 고치거나 집에서 먹는 집밥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밥통 같은 거 고친다 하더라도 별로 안 고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관련 기업들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집도 많이 수리를 하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공연이나 스포츠나 교육 이런 데는 이제 급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엑선모빌이 다우존스에서 빠지고 세일스포스닷컴이 새로 편입된 게 이런 이유가 아닌가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직업의 양극화인데, 서비스업이나 관광업 뭐 이런 대면 접촉을 굉장히 많이 하는 수요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선진국 경제도 이제 양극화가 됩니다. 제조 공장은 주로 이제 신흥국에 있는데, 선진국은 주로 이제 서비스업 고용이 많죠. 그런데 이제 서비스업에서 수요를 줄이게 되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소프트웨어 인력은 더 많이 필요하게 돼가지고 그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그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들은 억대 연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진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선진국과 신흥국의 양극화인데, 신흥국 같은 경우는 먹고 사는 게 뭘로 먹고 사냐? 관광하고 원자재로 먹고 사는데, 일단 관광객이 안 오죠. 그러니까 이제 안 좋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원자재는 뭐 경기가 죽어가지고 원자재 수요도 별로 없는 거예요. 뭐 지금 이제 금이나 은이나 이런 데가 좀 오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신흥국이 좋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흥국 중에서도 제조업을 하는 한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나마 이제 먹고는 살아요. 그런데 오리지널로 관광이나 석유 수요나 뭐 이런 것들 갖고 먹고 사는 나라들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선진국은 서비스업 수요가 또 늘어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골프장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그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성비가 싼 해외 원정 골프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 왜냐하면 자가격리를 2주 해가지고 4주를 쉬는데, 그러면 아무리 월차를 땡긴다 하더라도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내 골프장 수요가 굉장히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 많은 선진국 관광객 수요가 감소하면서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돈이 이동했었죠.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물건도 사고, 그 다음에 돈도 팔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근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진국에서 관광객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서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자연스러운 부의 이동이 끊기게 됩니다.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져요. 그러니까 뭐 다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언택을 모르면 앞으로 살기가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게 이어지거나 영원히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투자를 하건 직업을 택하건 간에 그 미래를 보고 이제 설계를 해야 앞으로 우리가 이걸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은 나스닥 일간 지수가 마이너스 3% 뜨면 전량 매도 후 금이나 은이나 미국 국채 안전자산을 갈아타야 되고요. 이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 따를 사람은 따르시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만 하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의 세상 생각보다 길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나은행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분야연구소. 예, 감사합니다.